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조쌤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올해 수능 2023 수능을 대비해서 6월 모의평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창조쌤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선생님은 이제 오랫동안 한영고등학교에서 교사로 20년 정도 근무를 했으면서 EBS 강의를 한 15년 정도 했죠. 주로 대표 강사로 또 EBS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평가원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기관하고 같이 매니 많은 협의를 하면서 수능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참 너무 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창조쌤이 만들어낸 책 바로 짱이라는 교재죠. 선생님이 짱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올해 수능 문제는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그 나올 만한 문제만 집중 분석해서 그 문제들만 연습하는, 그래서 항상 수능 끝나고 나면요 짱에서 수능 출제율이 얼마나 높다라는 걸 발표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린트물로 해서 나눠줍니다. EBS에서 예전에 70% 수능 출제가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간접 연계 50%. 그러니까 사실 별로 안 나오죠. EBS 수능 직전 연계 70%일 때도 선생님 교재에서는 80% 이상, 거의 85% 이상 이렇게 항상 적중률을, 뭐 연계율도 아니에요. 적정률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수능 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올해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짱 교재는요 사실은 어쩌면 수학 공부하는 교재라기보다는 수능을 대비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왜? 수학 공부는 좀 더 폭넓게 제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수능은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집중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짱 교재는 수준별로 쉬운, 중요한, 어려운 해가지고 수준별로 여러분들한테 올해 수능은 이런 게 나올 겁니다라는 걸 예상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짱 파이랄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6월 모의평가 분석 자료를 이걸 가져왔는데 짱 파이널에서 제가 한 장만 그냥 뜯어왔어요. 거기에 다 있는 내용이고, 오늘 이걸 중심으로 이번에 시험 본, 이건 이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시험 봤던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이 문제와 연관 지어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수능 출제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많은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대부분 교수님들이에요. 모셔가지고 수능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출제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년에는 어떻게 했었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변화를 주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주면 의외로 혼동이 옵니다. 혼란스러워해요. 학생들이 뭐야? 왜? 뭔가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식으로 출제를 하면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년의 수능 출제를 보면 수학시험 특히 거의 패턴의 변화가 없고 내용의 변화, 난이도의 변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단 최근 들어서는 수능이 좀 바뀌었죠.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시기예요. 작년, 올해. 내년부터는 거의 또 고정화돼서 한동안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수능 시험과 올해 수능 시험은 예전의 수능과는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창조쌤이 말하는 이 강의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 예측하기가 약간은,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은 두려워요. 왜? 또 어떻게 출제하실 때 변화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 알아요? 수능, 여러분들은 6월, 9월 모의평가가 여러분들한테 수능 적응하라고 모의평가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잖아요. 출제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6월, 9월로 출제 연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출제를 했더니 이렇게 학생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그럼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을 제공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6월, 9월에 출제하시는 분들도 실험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잘 읽으면 돼요. 이분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가고 있구나. 이걸 분석해서 쌤이 지금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앞에 이런 서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냥 일단은 분석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 수학에서 수리 영역에서 시험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3과목. 근데 수완, 수투 이거 공통 과목이라고 하죠. 공통 과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2과목을 공통 과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시험을 볼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유리하다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문제 분석을 선생님이 이거 1부, 2부로 나누어서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거 몇 문항 나옵니까? 몇 문항? 11문항. 이거 수투 11문항. 그러면 22문항이니까 합쳐서 30문항이죠? 그래서 이거 8문항. 이렇게 한 세트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거 8문항으로 이거 8문항. 셋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시험을 보겠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몇 문항을 시험을 볼까요? 그래서 30문항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학 1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학 1은 대단원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3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자, 문항수가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11문항 나온다 그랬죠? 몇 문항 나올까요? 거의 픽스가 되어 있어요. 이거 4문항, 이거 3문항, 이거 4문항. 단원별로 문항수는 단원의 분량에 따라서 평가원에서 거의 고정시켜 놓고 돌리는 추세예요. 물론 얘가 5문항 나올 수도 있고 얘가 2문항 나올 수도, 아니면 얘가 4문항, 3문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근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문항, 3문항, 4문항.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쉽게 낼까요? 아니요. 쉽게 내는 것도 있고 어렵게 내는 것도 있고, 여기도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그러면 이거마다 나는 선생님 저는 4등급이 목표예요. 그러면 각 단원에서 쉬운 것만 골라서 대비를 하면 돼요. 쉬운 유형만.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유형을 출제한다 그러면 어렵게 낸다, 쉽게 낸다. 물론 요즘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지수의 계산이다. 그거 갖고 뭐 4점짜리 막 아주 킬러 문제 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요거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수의 계산, 로그의 계산, 지수로그의 성질,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지수로그 방정식과 그래프. 자, 이게 여기에서 선생님 몇 문항 나온다 그랬어요? 4문항이 출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출제가 되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소분류를 해봤어요. 이거는 내용 분류가 아닙니다. 출제 유형 분류예요. 자, 그러면 지수의 계산도 있고 로그의 계산, 지수로그의 성질, 이건 또 무슨 차이일까? 얘네들은 좀 구분이 좀 갈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은 4가지예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예전 수능은 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 짱파이날 교재에 앞에 보면 이렇게 딱 있는 이 내용을 선생님이 캡처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작년에 6월 모의평가, 작년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작년 수능. 이거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 지수의 계산 문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의 계산 문제를 옛날 문제로 연습하면 안 돼요. 최근의 문제는 계산 문제에 근호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호가 들어가 있는 문제 중심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물론 요즘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이 너무 안 좋지? 1번 문제 2점짜리인데 너무 어려운가? 수능에서 갑자기 근호를 뺄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연습은 다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수의 계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올해 9월 달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로그의 계산과 로그의 성질. 로그의 계산과 로그의 성질. 자, 로그의 계산과 성질이 애매하긴 해요. 또 방정식, 부등식도 로그의 계산과 뭐 난이도 차이가 거기서 거기. 그게 이걸 계산이라 그래야 돼? 성질이라 그래야 돼? 방정식이라고 그래야 돼? 라고 하는 문제가 16번 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거의 최근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단지 그 자리에 로그의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간단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는 방정식, 로그 방정식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로그 방정식 문제가 9월 달에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쪽에서 방정식이 출제가 되면, 로그 방정식이 출제가 되면 지수가 야, 로그만 나옵니까? 하면서 지난번 모의평가 한번 나오고 이번에 또 출제가 된 내용이 9월 달에 출제가 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건 난이도가 좀 높은 걸로 거듭제곱근을 이용한 좀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가 거듭제곱근이 예전에 수능에서 한 번 10년 이상 거의 안 나왔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세요.
보셔야 될 거예요.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문제가 나온다는데, 자,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자, 로그의 성질이든 계산이든 방정식이든 합쳐서 쉬운 문제로 16번 자리에 한 문제가 나와요. 두 문제 결정됐죠. 그리고 얘는 무조건 나오죠.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든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든 섞어서 나오든. 근데 로그가 다른 게 많이 나오면 지수가 나올 확률도 있고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섞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프 얘 무조건 나옵니다. 자, 얘 무조건 나와, 얘 무조건 나와. 그리고 로그 계산 성질을 섞어서 하나 나와. 그리고는 지금 이번에 거듭제곱근 얘기까지 해서 이렇게 네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 출제 예상을 해보면 역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거의 고정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나올 나머지 얘들 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다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서 네 문제가 나오는데 내 수준에서 나는 선생님 상위권인데요. 그러면 이건 그냥 뻔히 맞히잖아. 로그 계산 뭐 유형 무조건 맞히잖아. 두 문제만 집중 공략하면 돼. 뭐 지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 집중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조금 까다롭게 낼 수 있는 그냥 어렵지 않은 4점짜리 이것 맞춰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 내냐? 여기에서 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삼각함수. 삼각함수가 이 교육과정에 저기 예전에 이과 쪽으로 미적분 쪽에 넘어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주 옛날에는요 1학년에 이게 있어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자랑했어요. 삼각함수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면서 출제도 많이 됐는데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고, 교육과정상 얘기하는 거예요. 나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출제 수가 적게 출발해서 두 문제부터 출발해서 최근에 그래도 세 문항은 출제가 됩니다.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자,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볼게요. 호도법과 삼각함수의 성질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삼각함수 각 얘기예요. 각. 뭐 사인 세타가 얼마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프랑도 교과서에는 그래프 단원에서 얘를 다뤄야 되는, 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라고 그러면 얘는 뭐 사인 세타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이런 내용은 그래프 단원에 있지만, 그렇지만 예전에 나오던 요 패턴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래프 내용까지, 즉 각변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까지 다뤘지만 그래 내용적으로는 이거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무조건 픽스적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여기서 꼭 나오고 있죠. 이건 삼각함수의 활용, 도형의 활용도 되고, 뭐 이거는 좀 4점짜리 중간 또는 중상급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문제 남았네. 그죠? 두 문제는 거의 고정이 됐습니다. 한 문제가 남았어요. 이 한 문제를 얘가 좀 쉽게 나오면, 컴퓨터가 얘가 좀 쉽게 나오면 여기서 어렵게 나올 거고, 얘가 어렵게 나오면 얘가 좀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돼요. 이건 무조건 쉬울 거고요. 얘는 대개는 어렵게 나오면 얘를 약간 쉽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를 섞어서 문제를 내면요 킬러 문제까지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냈다 그러면 아마 이걸 좀 쉬운 문제로 만들어내실 거고, 이거 만들기가 더 힘들거든요. 막 얘를 멋있는 문제를, 까다로운 문제를 이번처럼, 이번에 21번인가에 나왔나요? 이번에도 꽤 어디에 나왔더라? 하여튼 저기 어려운 문제로 나왔죠. 13번에 나왔나 보다. 그죠? 13번에. 13번이면은 15번이 마지막 문제니까 14, 13. 좀 어려운 문제. 자, 이 문제도 충분히 난이도 있게 내올 수 있는데, 그래프 방정식. 자, 그냥 내용 패턴은 이렇게 해서 섞어서 한 문제가 나올 거다.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4등급이 목표예요.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죠?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고, 저는 4등급 목표인 친구들한테는 얘보다는 얘를 열심히 연습해보라고 할 거예요. 이것도 쉬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쉬운 4점짜리들. 그거 정도까지 한번 해보는 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연습하면 재미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열. 수열. 내용이 참 많죠. 수열에서 몇 문항이 나온다? 네 문항이 나온다. 내용은 뭐가 있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시그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열. 딱 그렇게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요. 자, 근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섞어가지고 일반항
어떤 항을 알려주고 어떤 두 항 사이나 세 항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어떤 항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항 문제가 나오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것도 이게요. 선생님 옛날 얘기해도 미안한데요. 예전에 한 10년 전 이상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학교에서 그리고 선생님 고등학교 때 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은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책을 한 권 공부했어. 그만큼 예전에는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건데 점차 그 내용이 시들어져 가지고 지난번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다루세요. 그래서 그냥 숫자 몇 개 집어넣으면 뭐 네 번째 한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아주 쉬운 2점짜리나 쉬운 3점짜리 수준의 난이도까지 내려갔는데 최근에 다시 난이도가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번 9월 모의평가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쉽게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내가 어디까지 수학적 귀납법도 쉬운 유형을 공부할 거냐 어려운 유형을 공부할 거냐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될 것 같고 아주 어려운 유형은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 여기 짱 중요한 책만 갖고 있는데 짱 어려운 까만 책이죠. 그거 보면 거기에 많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출제되었나 볼까요? 자, 네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 무조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항 문제 책은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또 나올 것이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난이도의 문제이지만 무조건 나올 것이다. 자, 네문항이 두 개는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그마를 이용한 내용이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시그마를 이용한 내용이. 자, 그런데 조건으로 주어진 수열. 이게요. 킬러 문제나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진 수열이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어떤 조건을 주고서 어떤 수열을 여러분들이 추론해내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응용력을 기르는 그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 다 시그마에서 출제를 했어요. 시그마의 의미를 아느냐, 시그마의 성질을 아느냐. 이 문제를 워낙 어렵게 내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내려면 어렵게 내야 돼서 못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셋 중에서 두 문제가 나올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이번에 나왔다면 선생님이 자 조건으로 주어진 수열 무조건 나올 겁니다 라고 할 텐데 9월 모의평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 문제씩 더 나올 수도 있다. 시그마 관련된 내용들이다. 근데 여기에 관련된 문제도 뭐 이것을 약간 응용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는 쉽게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1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수학 2로 넘어갈게요. 수학 2,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미분법, 적분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건 출제가 어떻게 돼? 총 11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알고 있어요? 이거 두 문제가 나와요. 극한에서 하나, 연속에서 하나. 지금까지 단원이 좀 짧죠. 그래서 항상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미분과 적분인데 9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5개, 여기서 4개. 한 번은 5개, 4개가 나온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분이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미분에서 5문항, 적분에서 4문항이 출제되는 경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원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크게 세 가지로 선생님이 유형별로 나눠놨어요. 크게는 극한과 연속인데 극한에서 이 좌극한, 우극한 뭐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이쪽으로 이거 그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의 빠지지 않고 있는데 가끔씩 요즘은 빠집니다. 그래서 출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안 되면 함수의 극한에서 출제가 되겠죠. 왜? 연속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이거 무조건 나와요. 둘 중에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얘가 나올 확률이 지금까지는 한 80% 이상 예전엔 내가 95%라 그랬는데 9월 모의평가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80%라 그러는 거고 얘도 이렇게 되니까 출제 확률을 높여줘야 될 거예요. 자, 출제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러네요. 가끔 안 나와요. 이번에도 9월 달에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9월 모의평가는 그랬는데 작년에 9월에 안 나오고 수능엔 다시 나왔죠. 올해 다시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뻔히 여러분 아는 거고 함수의 연속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는 얘가 어렵지 않게 나와요. 함수 fx가 연속이 되도록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런데 예전에 이런 게 fx의 제곱이 연속이 되도록 또는 뭐 절대값 fx가 연속이 되도록
이건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난이도를 높일 때는 이렇게, 아니면 함수를 2개 주고 fx, gx가 연속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뭐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출제는 난이도가 약간 높은 것까지도 자기가 3등급 이상 맞을 친구들은 연습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함수의 연속은 그래서 간단해요. 쉽게 나오거나 보통 막 3번 이런 자리도 많이 나오죠. 4번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옵니다. 4번, 5번, 6번 이런데. 그러니까 함수의 연속은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난이도 높게 3점의 어려움 또는 4점의 쉬운 정도로 나올 수도 있다.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은 그냥 여러분 항상 4번 자리에 나왔었죠. 나온다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점수 따는 그런 문제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함수의 극한이, 자, 함수의 극한 그러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를 주고 극한값 구하세요. 그럼 우린 다항함수의 극한, 분수의 함수의 극한, 무리함수의 극한. 선생님 여러분 짱 쉬운 교재, 파란 책 보면 거기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것은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아주 예전에. 최근엔 잘 안 냅니다. 그래도 혹시 나올 수 있어서 내가 놔뒀는데, 웬일. 예전에 난이도 어려운 문제로 나왔던 도형을 이용한 함수의 극한. 우리는 지금 미적분 쪽에 가면 삼각함수를 이용한 도형을 이용한 함수의 극한이 나오는데, 미적분학을 시험을 안 보는 문과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을 어떤 도형의 길이를 주어지고, 얘가 길이에 뭐 아니면 넓이를 뭐 x다라고 하고, 넓이를 줘가지고 x가 뭐 3으로 갈 때 이 넓이가 어디로 극한을 가느냐라든지 이런 모양. 이건 난이도가 좀 높일 수 있어요. 왜? 길이나 넓이를 식을 이용해서 구하고 그것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근데 연습만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짱 교재 예전에 없었거든요. 이 문제 유형이. 왜?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서 뺐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 도형 유형을 짱 중요한 에다가 하나 유형을 만들어 넣습니다. 아, 이제는 나올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수능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한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도형에서의 함수의 극한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이 수능에 다시 적용해서 반영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2문항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미분. 5문항이나 나오는데 어떤 문항들이 5문항에서 나오게 될까요? 자, 미분계수. 이거 2점짜리로 매번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F' 뭐 3의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전에 함수를 주고 그냥 미분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내가 참 짱 시리즈 교재에 꾸준히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h분의 뭐 이렇게 나오는. 이게 사실 미분계수잖아요. 아니면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뭐 x-a분의 이렇게. 정의 2가지 있는 거 알죠? 이 2가지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 이 문제를 내가 교재에서 한 번도 빼지를 않았어요. 조금씩이라도 남겨놨었어요. 왜? 언젠간 나올 수 있다.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2번, 이번에 9월 달까지, 이번 9월 모평까지 해서 2번이 나온 거예요. 그죠? 2가지 방식 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되는데, 이제 정의를 이용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둬야 되겠다. 자, 이거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네. 그리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미분은요, 그냥 미분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활용이죠. 활용해서 와, 우리 친구들을 옛날에 다 죽였어요. 그냥 너무 어려워. 그런데 최근에는 자, 앞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 미분은 어렵게 나오잖아요. 다 포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축제위원들 입장에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수준의 문제를 좀 냅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의 활용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접선의 방정식, 증가감소, 극대극소, 아무래도 극대극소겠죠? 극대극소, 그리고 실근의 개수, 요거 3가지를 어렵지 않게 따로따로 그냥 독립적으로 물어보자.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극대값 구하라, 실근의 개수 구하라, 이 정도 수준. 교과서나 그거보다 약간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도 출제를 하자.
즉 3점짜리 어려운 거나 4점짜리 쉬운 문제로도 출제를 하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간단한 활용 문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미분 그러면 막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추론하고 막 연속, 미분 가능성 막 다 섞어가지고 심지어 기억, 니은, 디귿 이것도 막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킬러 문제를 한 문항 정도만 출제를 하는 경향이다. 안 나오진 않습니다. 킬러는 여기서 내야죠. 즉 이거 다 섞은 거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지만 이걸 다 섞은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나옵니다. 거의. 속도와 가속도는 적분해서 속도와 거리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잘 안 내는 경향이에요. 자, 출제된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네. 미분계수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하나 나와요. 그리고 이 극대극소는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실근의 개수도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단지 독립적으로 낼 거냐 여기다가 낼 거냐. 실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나옵니다. 극대극소 내용 무조건 나오고 실근의 개수 내용 무조건 나오고 미분계수 내용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이 이번에도 나왔는데 출제 확률을 선생님 그래서 최소한 50%, 51% 정도 봅니다. 접선의 방정식. 미분 가능성은 독립적으로 낼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내면 다른 거랑 연관지어서 난이도를 좀 높게끔 응용하는 유형으로 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건 빼고 이거 이렇게 네 문항 그리고 이건 뭐 무조건 나오니까 이건 뭐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다 섞어서 나오죠. 뭐 연속인 개념도 섞어서 나오고 여러 가지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이할 사항은 얘네들이 좀 쉽게 출제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그냥 1등급이 아니어도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도 맞춰야 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좀 쉬웠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이거를 어려운 문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자, 적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적분. 자, 선생님 교재에 예전에 부정적분 문제가 없었어요. 짱 교재. 왜냐면 언젠가부터 갑자기 부정적분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물론 불이 나게 넣었었죠. 지금 또 교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는 부정적분들 아예 그 짱 쉬운 애는 다 한 단원 있고 중요한 애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분이 최근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네, 거의 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관식의 첫 번째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부정적분을 조금 뭐 까다롭게 우리 출제를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16번 문제 됐는데 이번엔 17번에 나오죠. 17번에 16번에는 수완이니까 17번에 부정적분 문제가 간단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의 계산. 이것도 선생님이 아직 미련을 못 버리고 우리 교재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정적분의 계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투웨이. 하나는 진짜 간단한 정적분의 계산 문제. 요게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선생님이 그냥 교재에 가지고 갑니다. 자, 최근에 안 나옵니다. 얘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오면서부터 얘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투웨이는 뭐냐면 정적분의 계산을 이용해서 다른 데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재에서 빼질 않는 거예요. 왜? 이건 이 정도는 연습을 해야 나머지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잘 안 될 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는 하고 물론 어려운 문제 응용해서는 나올 거다. 자, 지금 얘네들은요. 얘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추세고 넓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추세고 정적분의 응용 이건 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킬러 문제죠. 응용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섞어가고 이것저것 적분 문제인데 막 극대극소도 나오고 막 이런 문제들이죠. 역시 킬러 문제 하나는 여기서 낼 거고 자, 적분에서 네문항 나온다 그랬는데 선생님 뭐 이렇게 별이 많아요? 나머지는 안 나오나요? 어딘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근에 무조건 나오는 추세고 자, 넓이가 혹시라도 안 나온다면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얘랑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자, 부정적분은 무조건 나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고 이건 킬러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속도거리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것도 거의 나올 것 같아요. 한 문제 남았어요. 그 한 문제가 뭐가 나올 거냐? 얘가 나오든지 하지 않겠느냐. 자, 근데 이 넓이는 여기에 섞어서 낼 수도 있고 얘도 여기에 섞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 공부는 다 해두어야 되는,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이 여기에서 나올 거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건 아주 쉬운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완, 수투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았는데 어때요? 이걸 보면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구나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고 예상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 얘기만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혹시 아직도 안 본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 짱 교재 보세요. 파란 거, 빨간 거, 까만 거 자기 수준별로 맞춰서 보면 이게 선생님이 얘기한 문제들 중심으로만 거기에 출제가 교재 문제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짱 교재를 통해서 또 짱 파이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서 대박 맞길 바라고요. 자, 선택 과목은 2부에서 선생님이 또 준비한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만날게요. 안녕.